자꾸 물어보는 게 배터리 어떻게 되고 그러더라고. 내가 배터리를 알겠냐? 네, 사실 답을 안 해준 이유는 내가 답을 몰라. 내가 어떻게 그 가격을 알겠나? 특히 가격에 대해서. 나는 이제 늘 그 가격, 우리가 알고 싶은 가격은 뭐가 만들까? 그 뒷단에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치만이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 종속된다. 그 나의 정신체계는 가격을 알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 가치를 찾고 싶은 탐험과 영역이지. 근데 이제 우리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은 가격의 영역에 대해서 늘 물어보니까 내가 참, 알아야지 말을 해주지. 어떨 때는 가치가 올라가도 한 2, 3년 동안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떨어져도 가격은 꾸준히 오를 수도 있고. 나는 이러한 가치 믿음 속에 서로 그 괴리를 보내는 이 가격에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할 때 난 늘 되새기는 게, 조만간 저 가격은 내가 바라보는 가치선에 종속될 거야. 라는 믿음과의 전쟁이지. 그래서 어쩔 때는 가치를 내가 틀린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맞는 가치를 찾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든 이 가격을 내가 모르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내가 종목 얘기를 안 해. 한 예로, 이런 주식은 괜찮을 걸 할 때 나의 괜찮다는 의미는 가치적으로 괜찮을게요 라는 얘기야. 근데 투자가들은 곧바로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요. 근데 진짜로 그 가치는 3년, 4년, 5년 사이에 꾸준히 올랐어. 근데 가격은 그분이 사자마자, 내 말을 듣고 사자마자 가격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은 2년 동안 반토막이 났어. 가격의 반응은 결국은 가치에 반응하지만은 그 반응 속도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추구점이 첫째는 나는 가치를 찾는 사람, 가치를 탐험하는 사람이고, 특히 가치도 다 달라. 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 이 얘기를 주로 하지. 이게 양보다 이게 퀄리티를 찾고, 단기보다는 장기를 찾고, 기업의 리더십을 찾고, 산업의 주동자의 힘을 찾고, 동적 가치를 찾고, 상식의 가치를 찾는 영역에 나는 재미를 느껴. 또 어떤 분들은 뭐 자산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정태적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 회계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이제 다 다르지, 가치. 다 가치 투자자야.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 가면은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오래전부터 나는 이제 전기차, 또 전기차의 핵심, 엔진? 그렇지. 에너지라고 하는 배터리는 익히 관심이 이제 많이 있었고, 요즘 가격적으로 너무 많은 반응을 하니까. 무슨 팀이냐? 디지털. 맞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 농사를 요즘 계속 짓다 보니까 미안하다. 팀조차도 잃어버리네. 이제 수박 농사를 하다가 오늘 지금 왔는데, 나 배터리 가격 몰라. 더 오를지.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야. 오늘 얘기는 가격 얘기가 아니고, 가치 얘기. 그리고 눈앞의 얘기. 좀 긴 얘기. 3년, 5년의 터울릴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아닌 미래의 얘기. 배터리 시장을 본 나의 관점 얘기. 그리고 가격보다는 내가 알 수 없는 가격.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영역. 나는 항상 가치가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종속적인 가격보다는 주동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 필요하거든. 기본 가정. 3년, 5년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전기차 시장의 기본 가정을 어떻게 해볼까? 세 가지 기본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는 첫째,
현재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한 8천만 대 정도 연간 팔릴 거야. 8천만 대 정도. 그 중에 5, 6년, 7, 8년 후에는 아마도 8천만 대 중에 몇 대 정도 팔릴까? 내연기관차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반절 이상 정도는 팔지 않겠느냐. 반절 이상. 그런 가정, 기본 가정 하나야. 이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기본 가정 2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은 대당 평균적으로 3만 불 정도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그게 내연기관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조금 없이 약 4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가 있어야지 일본의 기본 가정 연간 4천만 대 팔리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가정 2번째는 전기차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서 안 돼. 3번째 기본 가정은 연간 4천만 대, 3천만 대의 전기차가 팔리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현재가 아닌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본 가정 3. 이 전제 속에서 아마도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주요 핵심 원자재지, 핵심 부품, 핵심 뭐 원가 기준으로 뭐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또 그 40%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소재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지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솔루션,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요즘 한국에 이제 배터리 중에 특히 이제 양극재, 배터리의 뭐 4대 뭐죠? 그 구성 분자라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된 데서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원가 측면이다. 원가 측면이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 다만 항상 질문의 초점은 이 가격이 지탱돼야 돼요? 라는 것에서 가격은 모르겠고 가치적 관점에서 내가 설명하자면, 자, 전기차 가격이 기본 가정으로 3만 불 정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40% 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 전기차가 최종 수요자이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또 셀 회사는 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양극재 회사한테 40% 이상의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양극재 회사, 특히 3원계 방식의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너 여기는 최근에 알루미늄까지 해서 다원계 방식이라죠. 희소 광물을 주 원료로 하는 3원계 방식은 가격적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3만 불로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지 기본 과정 원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3만 불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도 상단을 마냥 올릴 수도 없고, 배터리 가격 상단이 정해졌다면 양극재에도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양극재가 덜 수 없다는 소리는 아마도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의 싸움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3원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현재 작년에 2022년도에 중국의 그 CATL과 비아디의 배터리, 특히 이제 LF 방식인데 그 애들의 그 배터리 총 그 생산 그 양이 추정컨대 두 회사 합쳐서 아마도 CATL이 약 280 기가와트 아워, 그리고 비아디가 80 기가와트 아워, 합쳐 350 내지 60 정도 기가와트 아워를 작년에 생산했던 것 같아요. 한국 3사가 합쳐서 180 기가와트 아워, 중국의 메이저 둘, 그리고 한국의 메이저 3사 해서 550 기가와트 아워를 작년에 생산한 것 같은데,
그 기타 등등 이 메이저 두 개 있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 그거 빼고 더더욱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합치게 되면 작년에 전 세계 그 배터리 생산량이 얼마일까? 내가 한 700기가와트 정도로 추정하고 싶어. 그리고 이게 3, 4년 내에는 약 2000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확장되면 3배 정도 확장되는 거죠. 생산량 기준으로 전기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70kWh 아워를 소모하니까 이론적으로 배터리 그 셀 회사들, 셀 회사들의 총 공급량이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안 갔다는 전제 속에서 작년에 기가와트 아워는 1000만 대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를 전 세계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 4년 사이에 그게 뭐 700기가와트 아워가 총량이 3배, 2000기가와트 아워로 늘려지면 70kWh 아워를 장착한 전기차의 그 생산량은 3천만 대 수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3원계 방식으로 갔을 경우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등등의 원자재가 3배 이상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자원의 희소성을 담고 있는 그들 광물의 특성상 내가 무슨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 셀의 공급 능력이 앞으로 3년 사이에 700기가와트 아워에서 2000기가와트 아워 3배 넣는다면 이 광물의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양극재 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가격이 또 오를 것이고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기본 가정 전기차 3만 불 완성을 못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 하나는 전기시장이 안 커버리든지. 왜? 내연기관 가격이 안 되니까. 하나는 3원계 방식의 희소한 방물 의존적인 배터리를 안 하고 대체 배터리 등장이 기술 표준으로 옮기지 않을까. 최근에 얘기했던 LFP. 희소한 광물인 3원계, 4원계 방식으로 앞으로 배터리 공급 총량이 현재보다 엄청 늘 때 진짜 기본과정 2 전기차 가격 3만 불 유지될 수 있을까? 결코 유지돼 안 돼. 라는 출발점에서 LFP가 나왔고 다음에는 LFP조차도 미래는 소듐, 뭐 나트륨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안 갈 수가 없겠다. 기본 가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차 좋으니까요. 3만 불이 아니고 즉 4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2억 원 줘도 살 거예요. 라고 하면 3원계 오케이. 하지만 나의 관점은 세 가지 기본 가격을 충족시키는 전제 속에서 3원계 방식의 전략은 한계가 있다. 3원계 방식의 의존적인 배터리에서 다른 쪽으로 폭넓은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 그래서 나는 현재 그 3원계를 주력으로 하는 가격적 상승은 내가 봐서는 아마도 많이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은 그 기본 가정 중에서 전기차 가격의 평균 가격이 3만 불을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소성을 담보로 한 광물 의존적인 3원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조건을 달성시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기술 표준 현재는 뭐 LFP라든가 아니면 뭐 소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전고체라든가 그런 쪽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게 기술 표준의 이전이에요. 나는 실컷 여기 투자했어. 근데 기술 표준이 저리로 가버려요. 그럼 나 죽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나는 PER을 높여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4, 5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전 세계 배터리 공급 총량의 3배 속에서 동일한 가정으로 유사의 매출
3배. 그리고 이익률은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르는 가정 속에서 10% 잡고 PR PR 10도는 좀 과하게 준 편인데, 그렇다면 어른들도 가격 상승은 다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의 한 기본 과정 세 번째. 기본 과정 앞으로 4, 5년, 5, 6년 후에 전 세계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충전소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일 텐데,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 저기, 여기 있다 하면 1회 충전소, 1회 충전당 500km, 1000km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체입니까? 지금은 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 충전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빨리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3원기 방식, 하이니켈 쪽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4, 5년, 세상은 늘 바뀌거든. 3, 4년, 4, 5년 후에 에너지 충전소가 현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다면, 그때는 굳이 비싼 하이니켈 방식의 3원기가 필요할까? 라는 의심 속에서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하죠. 제가 이제 에너지 앤솔, 우리 셀 회사 한국 최고의 기업이죠. 과거에 시장이 없을 때 이렇게 멋지게 일을 했고 잘 성공시켰고, 펀드 매니지 측면에서 사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그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기업이 돈을 벌려면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매출 단가의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셀러에서는 전기차한테 매출 단가를 많이 받을 통제력이 없다. 가격 협상력이 낮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배터리 공급이 너무 적으면 서로 살 전기차 회사가 많으면 통제력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배터리 가격 올려받으면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올라가면 시장이 안 받아주거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 매출 단가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매출 단가의 통제력이 약하다면 원가 통제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원가 통제력조차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회사를 통제를 쉽게 못하고, 또 통제 당하면 그 회사들은 원자재는 통제 못하잖아요. 결국 그건 완전히 수급에서 결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판매 단가의 통제력이 좀 약하고, 원가는 오르면 오른 대로 쳐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판매 단가에서 이 원가를 뺀, 특히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을 고혼이익. 그 원가는 두 가지 원가가 있죠. 변동비 원가와 고정비 원가가 있는데, 고정비 원가는 제외하고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 공원이익이란데, 이 공원이익이 굉장히 박해요. 판매 단가는 못 올리고 변동비는 거기서 올라갈 속성을 갖고 있다. 원자재에 기초하니까 이 공원이익이 굉장히 낮는데, 이 공원이익으로 고정비를 커버하는 게 진정한 이익이거든. 이러한 진정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 생산량을 늘려서 단위당 고정비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그 의미는 이들 회사는 무조건 캐파를 늘리는 전자 외에는 없다. 엔솔이든 SI든 SDI든 KATL이든 모든 셀 회사는 무조건 낮은 공원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낮은 공원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만드는 것. 바로 캐파 증설. 그러면 A라는 회사도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B라는 회사도 모든 회사의 전략은 캐파 증설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 존재하는 모든 플레이들은 캐파 증설을 한다면 그 시장은 공급 과잉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안 좋은 이제 밸류를 준 거고, 두 번째로는 번 돈,
번 돈 중에 많은 부분을 또 투자해야 돼. 재투자. 재투자하지 않으면 벌 때처럼 달라드는 다른 경쟁사, 늘 눈만 뜨면 캐파를 증설해서 존재하려는 다른 회사들한테 당해버리거든. 금년에 벌었던 돈 뿐만 아니고 차입해서 또 투자해야 돼. 그런 회사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다만 이 시점에서는 뭐 3, 4년, 4, 5년 후에 기본 과정 세 가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3원계 방식보다 더 기술적 표준으로 등장하는 LFP를 그렇게 낮게 폄하할 필요도 없다. 벌써 LFP를 주력으로 하는 BYD와 그리고 CATL의 작년 생산 능력이 350기가와트/아워고 3원계 방식을 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공급 총 생산 양이 작년에 180기가와트라면 벌써 시장에서는 팔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 제품은. 확인된 제품을 기술력이 없다? 사람은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무조건 가격이야, 가격. 그런 점에서 배터리 시장을 앞으로 보면서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혹시 이건 저희 관점이지만 제 관점 세 가지 기본 과정이 이제 틀렸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 얘기는 저만의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과정 속에서 이 배터리 시장을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